깨끗한 바다와 짭조름한 해풍, 짜디짠 땀방울이 키워낸 은빛 선물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1%의 명품 멸치를 일구는 사람, 땀과 열정이 버무려진 박수남 씨의 바다 인생이 시작됩니다. 바다가 주는 풍요로운 산물로 가득한 곳. 요즘 해남 땅끝 마을 사람들은 멸치잡이로 들락날락 분주합니다. 멸치 이제 잡은 거를 이제 건조시켜가지고 크기별로 선별하기 위해 지금 선별기 작업하러. 평생 배를 타신 아버지의 뒤를 이어 멸치잡이 업으로 살아온 지 13년째. 오늘도 수남 씨는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 멸치를 위해 바지런히 일손을 돌립니다. 작은 멸치 좋아하는 사람 있고 큰 멸치 좋아하는 사람 있고 섞여 있으면 이제 상품 가치도 떨어지고 그래서 선별 작업을 딱 크기별로 싹 종류별로 이제 빼는 거예요. 이런 작은 거는 이제 멸치 볶아 먹는 거 이렇게 어린이들이 좋아하겠죠. 작으니까 크기가. 그리고 이렇게 이제 큰 거는 이제 어른들 이제 무쳐 먹거나 술안주. 요즘엔 기계가 있어 일이 한결 수월해졌지만 그래도 좋은 멸치를 골라내려면 손이 여간 많이 가는 게 아닌데요. 피 작업을 또 해야 돼. 피 같은 거 칠해내고 머리 떨어진 거 딱 손으로 이제 그거 머리 떨어진 걸 선별을 못 하니까. 봄부터 가을까지 멸치 비린내와 한 몸으로 사는 수남 씨. 오래전 그의 학비가 되고 용돈이 돼주던 이 멸치들은 이젠 때려야 뗄 수 없는 삶의 일부가 됐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아버님 때문에 내놨는데 일 도와주러 내놨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정착이 됐지. 하필 일 많은 갯가루 시집와 뱃일 하랴 적응하랴 아내도 고생 참 많았다는데요. 내기 아빠는 여기는 자기 집이니까 고향이니까 이 친구들도 많이 있고 하니까 자꾸 나가 혼자 집에 있을 때 그때가 나 괜히 왔구나. 한때는 도시에 나가 사는 게 꿈이었지만 오랜 세월 고향 바다에 정들며 살다 보니 이보다 좋은 것도 없다는 부부. 이제 학교 졸업하고는 전적으로 이제 아버님하고 같이 바다를 다니면서 일을 한 게 한 13년 정도. 아버지에게 어깨 넘어 배운 물질로 바다 살림 일군 지 한 세월. 오늘도 부푼 마음으로 나서보지만 어찌된 일인지 엉뚱한 녀석들만 보이는데요. 이것 때문에 멸치를 수확을 못 하니까 많이 힘들지. 이게 가고 막 손에 막 싸고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해파리도 어느 정도 적응이 돼가지고 좀 싸도 잠깐 따갖고 말는데 일반 사람들 싸면 독성이 엄청나죠. 이게. 많게는 하루에 70마리씩 올라온다는 해파리를 바다로 다시 내어주고 드디어 본격적인 조업이 시작됐습니다. 과연 이번엔 멸치가 많이 들었을까요? 그물을 끌어올리자 새멸이라 불리는 작은 멸치들이 그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사실 지난 태풍의 영향으로 요 며칠 어획량이 신통치 않았는데 오늘은 가판위가 풍성합니다. 지금 태풍 때문에 지금 제가 한 10일 이상을 그물 못 넣다가 오늘 처음 넣었는데 첫 수확 치고는 엄청난 큰 수확을 본 거죠. 특히나 전통 방법인 낭장망을 이용해 잡은 멸치들은 일반 멸치보다 싱싱하고 상처가 없는 데다 머리부터 꼬리까지 제 모습을 간직하고 있어 최고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멸치가 굉장히 좋아요. 이게 상품 가치가 있는 멸치예요.
수확량은 총 25kg. 나도랑 안 될 줄 알고 오늘 그쪽으로 어떻게? 사실 본격적인 작업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최상품의 멸치를 얻기 위해선 최대한 빨리 멸치를 삶아내야 하는데요. 바로 이때 녀석들의 품질을 좌우할 아주 중요한 작업이 이어집니다. 소금을 쓸 필요 없이 바닷물을 쓰죠. 그런데 다른 데는 이제 소금을 넣는 데도 있어요. 이제 그런 멸치는 이제 맛을 보면 아는데 짠 멸치, 그런 멸치는 100% 소금 들어간 멸치예요. 소금을 전혀 쓰지 않아 짜지 않고 담백한 맛을 내는 멸치. 특히 멸치를 삶는 일은 손끝이 여물고 부지런한 아내 현정 씨의 목. 이제 멸치 삶는 데는 박사가 다 됐답니다. 대량으로 많이 들 때는 어머니가 해주고 삶는 건 남편보다 더 잘하시겠어요? 삶는 거는 이렇게 뜨는 건 애기 아빠 한 번도 안 해봤을 거예요. 은빛 멸치가 만들어준 부부의 운명. 고된 작업이지만 바다가 내어준 축복이라 여기며 그저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그날 밤 멸치 작업을 모두 끝마치고 함께 고생한 이웃들이며 가족들까지 오순도순 저녁상에 둘러앉았습니다. 참치가 너무 잘 살리는데. cái trà vào có thừa 좋아요? 저녁 식사도 거의 따로 먹어요, 따로. 이제 어머님이랑 애들 먼저 먹여놓고 이렇게 야간에 작업할 때는 9시, 10시도 좋고 그러고 일 늦게까지 하니까. 지휘 엄마 오늘 고생했네. 짜릿한 소주 한 잔에 오늘의 고생을 위로하는 시간. 이 작은 잔에 아내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이 꾹꾹 담겨 있겠지요. 내 마음속에만 그렇게 담고 있지 아내한테 표현을 못하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아내가 이제 그 마음을 알아줬으면 하는 그 기대도 있지만 아마 알 거예요. 자기도 내 지금 사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벌써 13년째 사니까 말을 안 해도 알 거라고 저는 믿고. 남편의 그 마음처럼 밤도 깊어만 갑니다. 다음 날 아침, 어젯밤 잡아서 삶은 멸치들을 햇볕에 꼬들꼬들 말리는 일로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바다와 한 몸으로 살아온 세월만큼 능숙한 솜씨로 멸치를 다루는 가족들. 아주 수십 년에 할게 한 20년도 더 되게 할게 한 30년 가까이 하거든. 올린 것도 멸치가 많이 썩 두껍게 넣으면 멸치 모르는 놈이 더 좋고 얇게 얇게 넣으면 더 나쁘고. 세월이 가르쳐준 이런 노하우들이 좋은 멸치를 만드는 비법이겠죠. 그 사이 부부 동반 외출에 나선 박수남, 임현정 부부. 바로 완도 위판장으로 멸치를 출하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인근에서 생산된 멸치들이 한데 모여 중매인들에 의해 위판 가격이 결정되는 현장. 바다가 터전인 어부들에겐 가장 기쁠 수도 가장 슬플 수도 있는 곳. 그래서 두 사람은 더욱 긴장되고 설레는 모양입니다. 지금까지 잡은 걸 어떻게 보면은 뭐 결과를 알아본다 할까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좀 기대감이 많이 있죠. 하고 잘 나와야 우리도 고생한 보람이 있고. 드디어 오랜 기다림 끝에 수남 씨의 순서가 시작됐습니다. 한 마디씩 손으로 만져보고 냄새를 맡고 맛을 보며 멸치의 건조 상태와 품질을 확인하는데요.
과연 수남 씨의 기대만큼 가격이 잘 나왔을까요? 150에서 한 200 정도 덜 나온 것 같아요. 좀 가격이 조금 덜 나오면 네. 좀 섭섭하시겠어요. 섭섭하죠. 이 아이면 잘 나와야 좋은데 그래도 이거라도 만족해야죠. 바다에서 준 거니까. 아무리 아쉬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이들이 다시 바다에 나오는 이유는 내일을 기다리는 희망 때문이겠지요. 제가 이제 바다에 살러 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아버님 대를 이어가지고 하는 업이다 보니까 저도 제가 이제 몸이 허락하는 그 날까지는 그때까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다른 고집스러움과 짠물에 손 마를 날 없는 부지런함으로 고품질의 멸치를 생산하는 사람. 명품 멸치에 도전하는 그의 명품 인생이 계속 이어지길 바랍니다. 다양한 역사를 품고 섬마을 고유의 문화가 살아있는 곳. 한때는 천혜의 군사요지였고 지금은 목포항의 관문인 고화도. 섬과 육지 사이 다리가 놓이면서 새로운 풍경이 그려지고 이제 땅을 딛고 다리를 건너 만날 수 있는 섬마을이 됐는데요. 변화의 물결을 따라 한결 찾기 쉬워지고 좀 더 가까워진 목포 고화도로 떠나봅니다. 전라남도 목포시 달동 고화도. 목포에서 2km 떨어져 남서쪽 해안을 감싸고 있는 곳. 70여 가구가 옹기종기 살고 있는 고화도에도 지난 여름 태풍이 남기고 간 상처는 무던히도 컸습니다. 지금 때가 태풍이 맞아버려갖고 이렇게 다 버려버려갖고 이거 버릴 수는 없는 게 인형 먹으려면라도 간진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섬 전체가 낮은 산지로 이루어진 고화도는 바다가 지천인 섬마을이지만 그동안 태풍으로부터 자유로웠는데요. 하지만 이번 태풍에는 고화도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한번 하랑 태포라고 하지만은 그것은 태풍이 아니죠. 옛날에 그 제일 한 60년 전에 올 때는 이 태풍이 어찌하면 집으로 이어서 갖고 흙만 있었지. 그전엔 단단은 안 했지만 이 오래간만에 최고 태풍이라는 것은 이렇게 크는 것은 인직하면 몰랐다고. 사방이 바다인 고화도. 하지만 바다일을 하는 가구는 겨우 3가구 정도인데요. 물이 귀한 다른 섬마을과는 달리 지하수가 잘 발달돼 논밭을 일구기 좋을 뿐더러 섬 여기저기 무화과 밭도 많습니다. 겁나 많이 자라. 다 거지반 다. 거의 대부분. 예, 대부분 다. 바다 바람이 이렇게 좋아서 무화과가 잘 뜬대요. 따스한 해풍을 맞고 자란 고화도 무화과는 전국에서도 유명합니다. 섬인 고화도에 농업이 발달한 이후에는 모카밭도 한몫했는데요. 우리나라 최초로 육지 면화가 고화도에서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 1904년에 일본 영사 약성토 삼랑이라는 분이 원래 이분이 그 목화에 관심이 많은 분인데 그 미국산 종자 10여 정을 이곳 그 김치민이라는 그 부락 화전 2 두락에다가 심어서
이게 성공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 종자가 토질하고 기후가 너무 적합하게 맞아가지고 대성공을 하게 됩니다. 1904년 세워진 이 빗돌에서 그 옛날 고하도를 수놓던 하얀 목화밭을 기억해 봅니다. 온난 습윤한 기후의 고하도는 200여일이 넘게 서리가 내리지 않을 정도로 육지면화 생산지로 적합했는데요. 이런 영향 때문인지 섬임에도 불구하고 고하도에 농업이 발달한 거겠죠. 고하도 목화밭을 따라 이순신 장군의 영광스러운 문화 유적까지 만날 수 있는데요. 모충문을 지나 자리한 모충가게는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의 공적을 기린 기념비가 오롯이 남아 있습니다. 명랑 대첩을 승리로 이끈 후에 그 바로 뒤에 바로 목포고 인연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1597년 10월 29일 날 이곳을 군사 주둔지로 선정을 해서 그 다음에 임진왜란을 끝나는 해 1598년 2월 16일까지 107일 동안 이곳에 계셨는데요. 당시 이순신 장군은 고하도를 전략적 요충지로서 중요히 여겼는데요. 고하도가 서북풍을 막을 만하고 배를 감추기 알맞다며 난중일기에도 언급했다고 합니다. 목포를 바라보며 서남쪽으로 길게 뻗은 섬 고하도. 육지를 감싸 안으면서도 목포항의 관문인 셈이죠. 이곳이 첫 번째로 한양과 영남의 바닷길 길목, 그러니까 일본군이 결국에 수도권으로 진출을 저지할 수 있는 그런 서남 해안의 중요한 요충지이기 때문에 이곳을 바로 중요시했고, 그리고 이 지형적으로 봐서 이곳이 군사 주둔지로서 매서운 서북풍을 막아줄 수 있고 또 그 전선 배를 은폐할 수 있는 그런 지리적 조건이 매우 좋았던 것이죠. 이것이. 천혜의 군사요지였던 작은 섬마을 고하도. 파도 너머 고하도에 최근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신외항과 서해안 고속도로를 연결하고 물류 이동의 편리함을 위해 지난 6월 개통된 목포대교. 목포대교의 개통으로 목포와 이웃하고 있지만 바다 건너 섬마을 고하도는 이제 육지가 됐습니다. 요 배로 요 놈이 배. 신심배요. 배. 예. 여기서 아침에 8시 반에 실어주면 8시 15분에 실어주면 오후 2시 반에서 목포에서 떠서 와. 여기 오면 3시 4시 되면 일할 것도 못해. 그래갖고 이제 영암역 무시를 막아놓게 이제 영암으로 조금 3호로 해 다니다가 그래도 다리죽도 다니는 배가 여기 고하도 한 하루에 2번 완용했어요. 장장 4km의 목포대교가 등장하면서 고하도 주민들의 생활에도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물길이 아닌 자동차로 다닐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목포를 왕래하는 버스도 생겼는데요. 하루에 10번 목포와 고하도를 구석구석 오갑니다. 이제 차가 다니게 딱 스톱부 되었죠. 배는. 그럼 차가 여기 함께 더 교통은 좋지요. 그 이제는 차가운 게 이제 허용돼. 섬 사람들의 전에 없던 변화는 무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포에서 고하도까지 일부러 찾는 발길이 많아졌는데요. 고하도를 수놓는 소나무 숲길이며 때묻지 않은 자연은
바다를 품고 있는 섬마을이라 더욱 낭만적입니다. 자연 그대로를 간직한 고하도 산책로. 구불구불 산길을 따라 푸른 바다의 정취도 함께 느낄 수 있어 이제 고하도의 새로운 명소가 되고 있습니다. 고하도 마을 해관에서부터요 용머리까지 약 2km. 나이 잡수신 분들은 시간 소요가 약 1시간 20분, 젊은 분들은 약 1시간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리고 앙복 약 4km가 되겠습니다. 왕복 4km의 고하도 산책로. 그 가운데 용머리에 올라서면 목포 앞바다가 내어주는 절경을 한눈에 만끽할 수 있는데요. 아름다운 풍경에 이끌려 많은 사람들이 찾다 보니 주말이면 고하도는 몸살을 앓기도 합니다. 예, 많이 옵니다. 주로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은 등산객들이 와가지고 마을 해관 앞에서부터 등산 입구까지 차가 두 줄로 약 한 50대 정도 서 있습니다. 많은 발길이 찾으면서 고하도에도 다른 세상이 열리는 것 같은데요. 간척지로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수많은 생명을 품고 있는 고하도 갯벌에 서서히 어둠이 찾아옵니다. 오랫동안 홀로 숨겨놓았던 고하도의 비경들이 목포대교를 따라 이제 더 가까이 다가옵니다. 굽이굽이 찾기 쉬워진 목포의 섬마을 고하도. 목포대교를 따라 그 새로운 풍경이 아름답게 이어지길 바랍니다. 차가운 바닷속, 거친 바위에 제 몸을 의지한 채 깊고 진한 바다의 향을 품어내는 조개, 홍합. 온몸 가득 녹아든 바다의 맛으로 담백하고 시원한 국물을 선사해주는 천연 조미료인데요. 우리 식탁에 감칠맛을 더해주는 홍합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풍요로운 바다를 품은 전남 여수. 덕분에 싱싱한 수산물들이 많이 나는 곳인데요. 그 중에서도 여수시장 어디서든 만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홍합인데요. 이제 조개는 또 조개 맛이고 홍합은 또 홍합 맛이니까 담백하니 이제 먹을만 하지요. 이제 기름 안 지고 담백하니까. 맛이 담백하다고 해서 자산어부엔 담채라고 기록되어 있는 홍합은 흔히 담치라고도 불리는데요. 우리나라에선 참담치와 진주담치로 그 종류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홍합의 경우는 우리나라에 오래전부터 널리 분포했던 종이고요. 특히 지금 자연산으로 나오는 홍합 종류들은 참담치라고 불리고 있고 그 크기가 18cm까지 달하는 대형종에 속합니다. 그리고 껍데기에는 해조류라든지 따개비가 많이 붙어 있는 게 특징이고요. 또한 지금 양식하고 있고 일부 포장마차에서 널리 국물로 사용하고 있는 진주담치의 경우는 본래 원산지가 지중해라든지 유럽입니다. 그런데 지중해에 살고 있는 이런 진주담치가 선박에 의해서 붙어서 세계 각지로 널리 흩어져 가지고 분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2차 대전 이후에 외국의 선박들이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에도 분포하게 된 것이고요. 진주담치라고 불리는 양식 홍합은 껍질이 얇고 미끈하지만 자연산 홍합은 두꺼운 껍질에 털이 많이 나 있고 따개비 같은 것들이 붙어 있어 구분하기 쉽습니다. 또 속살을 발라 말린 건홍합은
여수 특산물로 유명한데요. 정약전 역시 자산어보의 말린 홍합이 가장 이롭다고 기록하고 있을 만큼 그 맛과 영양이 좋습니다. 된장국도 끓여 먹고 미역국도 끓여 먹고 조림으로 해놓으면 도시락 반찬 참 좋아요. 우리들 그때는 이 도시락 반찬 최고였거든요. 여수가 품은 청정해역. 가망만에선 무려 200호 이상이 홍합 양식을 하고 있습니다. 여수 외에도 거제, 충무, 통영 등 주로 남해안에서 홍합 양식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곳 가망만에선 우리나라 양식 홍합의 30% 이상이 생산될 만큼 그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이 정도 크기는 탈수로는 지금 약 7, 한 4개월? 네, 4, 5개월 지금 크고 있거든요. 네, 4, 5개월 크고 있고 이제 이것이 그래서 1년 출하가 가능한 것이 또 이 작업을 여름철에 되면은 또 낙하 안 될 수 있도록 그 그물망으로 싸요. 수화연이라는 줄에 홍합 종패를 붙여 바다에 넣으면 이렇게 홍합이 주렁주렁 매달려 자라는데요. 여름철에 그물망으로 일일이 싸고 튼튼히 고정해 놓은 덕분에 지난 태풍에도 피해 없이 잘 자라 수확이 한창입니다. 예전엔 일일이 수작업으로 했던 것들을 요즘은 기계가 따고 들어올리니 수확량도 더 늘었는데요. 특별하게 잘 된 이유는 없고 그 해에 항상 겨울이라든가 이 날씨, 기온 이런 것이 많이 작용을 해요, 요즘에는. 저렇게 홍합이 든 한 망이 무려 20kg에 150에서 200여 개의 홍합이 들어간다고 하니 오늘 수확한 양이 꽤 될 것 같죠? 항해 돌아오자마자 배에 옮겨진 홍합은 서울, 대전 등 전국 각지의 소비자들에게 팔려나가는데요. 일부는 껍질째, 또 나머지는 세척하고 작업해 살만 발라 유통됩니다. 양식 홍합인 진주담치는 번식력이 좋아 어디서든 잘 자라지만 특히 가망만에서 키운 이 홍합은 독소가 없어 친환경 수산물 인증을 획득했을 정도로 인기가 좋은데요. 미온 조미료 안 쓰고 이걸 에코스로 많이 낸대요. 본래 바위에 붙어 자라기 때문에 다른 조개류들과 달리 해감 대신 물로만 살짝 헹궈내면 바로 먹을 수 있습니다. 이제 국밥끼리 먹고 새무침도 해 먹고 부침개도 부치고 그렇게 해 먹어. 다양한 요리로 또 다른 음식의 맛을 돋보이게 해주는 데도 으뜸인 홍합인데요. 쫄깃한 홍합의 식감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뜨끈한 전으로도 좋고요. 국물을 우려내 오이나물로도 즐기는데요. 삶을 때 우러나오는 뽀얀 국물 덕분에 다른 양념이 따로 필요 없습니다. 특히 홍합은 철분 함량이 굴의 2배, 전복의 3배나 되는데요. 덕분에 한방에서는 홍합을 허약 체질이나 빈혈에 처방하기도 했다네요. 거기에 무침, 찜까지 홍합 하나만으로 맛을 내는 요리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또 바닷가에선 홍합 삶은 물을 농축해 천연 조미료로 사용하기도 했을 정도로 감칠맛 도는 국물이 우러나오는데요. 특히 말린 홍합을 넣고 끓인 미역국은 예부터 산모들에게 챙겨 먹였을 정도로 건강식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또 홍합에 콩나물을 넣어 지은 홍합밥 역시 별미로 최고인데요. 주 메뉴는 홍합 회무침,
초무침이죠. 그리고 이제 홍합전, 또 홍합찜, 홍합 넣은 미역국, 홍합 오이나물, 이런 대체적으로 또 홍합밥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제가 제일 추천하고 싶은 건 홍합전하고요, 홍합 미역국입니다. 근데 다 다양한 거 다 맛있습니다. 맛은 좋고 가격은 저렴해 서민들에게 더 사랑받는 홍합은 최근엔 짬뽕과 만나 진한 맛을 내고 있습니다. 홍합짬뽕은요, 별다른 양념 필요 없고요. 홍합만 해서 해도 우러나오는 것 때문에 맛있어요. 다른 양념 특별히 안 해도. 또 홍합을 물에 넣고 끓이면 타우린 성분이 우러나와 숙취 해소에도 으뜸인데요. 매콤한 짬뽕과 홍합이 만났으니 그 궁합이 환상이겠죠. 섬 전체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있는 전남 신안의 홍도. 멋진 풍광뿐 아니라 건강한 바다 덕분에 풍요로운 곳인데요. 보통 이렇게 물에 들어가시면은 얼마 동안 물속에 이렇게 되십니까? 20분 정도 있습니다. 홍합은 보통 몇 미터 바닷속에 있어요? 15m 정도에 수심 10m에서 15m 바닷속 바위에 붙어 자라는 홍합은 잠수부들이 직접 들어가 캐내는데요. 홍합은 언제가 제철입니까? 지금 제철이에요. 지금 겨울철이. 겨울철에요? 네. 여름철에는 뭐 먹나요? 여름철 좀 독이 있죠, 독이. 물속의 미생물을 걸러먹고 사는 홍합은 독성이 있는 플랑크톤을 섭취했을 때 몸에 독이 쌓이기도 하는데요. 제철인 겨울부터 3월을 제외하고 여름 즈음엔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정약전은 자산어고에서 뾰족한 봉우리 밑에 털이 더부룩하게 나 있어 돌에 붙는데 수백 수천 마리가 무리를 이루고 있다라고 그 습성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암초지대를 좋아하는 홍합이 접착성이 강한 성분을 분비해 물속에서도 바위나 자갈 등에 몸을 단단히 고정시키고 있는 모습을 묘사한 거죠. 실제로 바위에 단단하게 붙어있는 것들은 잘 떨어지지 않아 잠수부들이 애를 먹는 경우도 많다는데요. 시야가 좋으면 깊이 들어가서야 이게 잘 떨어지거든. 그럼 홍합도 굵고 보통 한 20m 정도 내려가요. 물이 어두워가지고 아마 수심 낮으니까 홍합이 굉장히 찌게 안 떨어져. 감칠에 이렇게 각이 지고 홍합이 이렇게 원형으로 약간 동그랗고 그래서 홍합은 좀 이렇게 둥그렇고 이렇게 약간 타원형식. 진주담치와 일반적으로 홍합이라 부르는 참담치 둘 다 이렇게 바다에서 자연산으로 자라고 있습니다. 다 붙어있는데 딸 때 보면은 이게 털이 붙어나온 거 있고 아니면 떨어진 게 있고 그렇거든. 이 접착 성분을 이용해 최근엔 뼈를 붙이는 의학 기술이 개발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이런 것은 오래 이렇게 물속에 담가서 살릴 수가 있고 털이 없는 것은 그냥 죽어버려요. 이렇게. 오래 보관하지는 못해. 홍합에겐 이 털이 바로 생명줄인 거죠. 바다에 나갔던 배가 들어오면 작은 마을이 분주해집니다. 안악들이 싱싱한 자연산 홍합 마중에 나섰는데요. 안 떨어져, 안 떨어져. 안 떨어져. 홍합이 전복 잡은 것보다 더 힘들어. 바위에 딱 달라붙어 바다의 영양을 온몸으로 흡수하고 자랐으니 그 맛은 말하지 않아도 환상일 것 같은데요. 양식 홍합과는 달리 크기도 크고 속살도 실해 홍도에서도 귀한 녀석으로 통합니다. 이 자연산 홍합 큰 것은 없어서 못 팔아요. 자연산 홍합에 소금 솔솔 뿌린 돔까지 관광객들 눈길 발길 사로잡기에 충분한데요. 어제 저녁에 어총 회장님이 해갖고 온 거예요. 예, 이 홍합 이거 술 먹고 가지고 참을 수 없어. 바다를 배경으로 맛보는 홍도의 진미인데요.
쫄깃한 속살을 한 입 베어물면 입안 가득 바다의 맛과 향이 번지는데요. 무태서 맛보지 못했던 귀한 자연산 홍합에 그야말로 입이 호강입니다. 달큰하고 쫄깃하고 짭짤하고 아주 맛있어요. 홍합의 진미를 맛보려면 살짝 데쳐 먹는 것도 좋은데요. 물 팔팔 끓여가지고 이렇게 사부사부 이렇게 해서 먹는 방법도 있어요. 이건 자연산 홍합. 그 어떤 조미료도 필요 없이 홍합 자체에서 우러나오는 담백한 국물이 진한 바다 맛을 선사합니다. 너무 맛있어요. 자연산이라 확실히 틀리네요. 다른 곳에서도 많이 드셔보셨죠, 홍합? 아유, 먹어봤어도 이런 맛이 아니죠. 너무 맛있어요. 바다가 내어주는 귀한 선물에 오늘도 입안 가득 행복이 번집니다. 찬바람이 불면 온몸 가득 통통하게 살을 채우고 우리 곁을 찾아오는 홍합. 맛은 귀족적이면서 가격은 서민적인 바다의 값진 선물인데요. 달큰하고 쫄깃한 살에 영양은 물론이고 진하고 담백한 국물은 우리 식탁의 감칠맛을 더해주는 바다의 천연 조미료. 다양한 요리로 바다의 풍성함을 더해주고 입안 가득 진한 바다 맛을 전해주는 홍합의 제철이 돌아왔습니다.